저축들도 무조건 나오는데 아까 했던 연금저축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는 여러분들 특별세액공제는 무조건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할게요. MC 10을 해도 되죠? 자, 해볼게요. 배우셔야 돼. 자, 여기 특별세액공제니까 특별하게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한해서 빼주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럼 중요한 게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 보험료 세액공제는 사적보험을 얘기합니다. 제가 사적인 애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보험료 내시거나 자동차 보험료 내시는 거 이해하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긴 다 따져요. 외우신다. 연령도 따지고 소득금액도 따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24살이다 라고 하면 보험료 공제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신용카드 공제는 되는 거예요. 연령 안 따지니까. 여기는 연령 따져요. 안 해주시면 큰일 나요. 알죠? 요거 가지고 낚시를 한두 번 합니다. 꼭. 거의. 알죠? 자, 그리고 또 암기하실 게 여러분들 여기서는 보장성 보험만 돼요. 저축성 보험은 안 됩니다. 물론 설명하긴 할게요, 여러분들. 외우시긴 하셔야 돼요. 뭐냐면 보장성 보험은요, 말 그대로 최소한의 보장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암보험료나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사건이 터졌을 때만 내가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암에 안 걸리면 보험금 한 번도 못 받는 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장성 보험은 좋을 때 내가 암에 자주 걸리면 되는 거죠. 죄송해요. 보장성 보험. 근데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은 내가 내는 게 만기에 돌려받는 것보다 훨씬 커요. 보장성 보험 만기에 못 돌려받는 것도 많아요. 알죠? 아니면 만기가 되면 조금 돌려받거나 그게 보장성 보험이고요. 네, 저축성 보험은 뭐냐면 저축을 왜 해요? 돌려받는 게 크니까 저축을 하겠지. 맞죠? 그래서 저축성 보험은 거꾸로 해요. 내가 내는 것보다 만기에 돌려받는 게 큰 보험이 저축성 보험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저축성 보험이 훨씬 좋은 것 같지만 금액이 크게 달라 내는 게. 여기는 몇십만 원씩 내야 돼요. 맞죠? 근데 보장성 보험 몇만 원씩 내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좋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꼭 외우실 게 저축성 보험 안 돼요. 그렇죠? 보장성 보험만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외우실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장애인 쪽 있죠? 연말정산. 연말정산에서 장애인은 꼭 이렇게 외우시는 거 추천. 장애인은 요건이 한 단계씩이 없어져요. 이렇게 외우시는 게 나아요. 장애인은 요건이 한 단계씩이 없어져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적공제에서는 다 따지죠? 나이, 소득금액. 그럼 하나가 없어지면 항상 나이 안 따져요? 소득금액은 무조건 따져요? 하나 안 따질 때는? 알죠? 그럼 여기 보험료잖아, 보험료. 그럼 보험료는 나이하고 소득금액 다 따지니까 하나를 안 따지면 나이 안 따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디는 나이를 안 따지고 소득금액 따지거든요. 어디는? 곧 할 거예요. 근데 장애인이래요. 그럼 원래 X5인데 하나를 또 안 따진대요. 그럼 어디를 안 따지는 거예요? 소득금액도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되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포괄적으로 하시려면 장애인은 요건이 한 단계씩 없어진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모든 걸 대비하는 길이에요. 알죠? 여기는 장애인 어떻게 따지고 그렇게 하면 사람 죽어요. 아시죠? 이렇게 외우시고. 자, 그러면 그 저자분이 아예 여러분들을 연습시키는 게 있어요. 어디로 좀 교재 가주시냐면, 저자분이 공제가 되냐 안 되냐를 연습시킨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교재 357페이지로 가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357페이지 맨 위에 예제 있죠? 그 예제는 물으면 보지 마시고 그냥 공제 되면 동그라미, 공제 안 되면 X 치라는 얘기예요. 알죠? 한번 같이 따져보기 아래 해답 보지 마세요. 알죠? 의미 없어요. 자, 같이 판단해보죠. 자, 첫 번째 사용료 보죠. 자, 본인의 현금 서비스 및 자동차 보험료. 공제 될까, 안 될까요? 일단 안 돼요. 왜냐면 보험료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 금융기관이잖아요.
우리 금융기관이면 카드 긁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요. 되시죠, 여러분들? 예, 그리고 현금 서비스가 뭐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 현금 서비스가 뭔지? 대출이에요. 신용카드 같은 거 대출하는 거예요. 대출을 공제해줘봐요. 국가가 대출을 장려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건 안 돼요, 여러분들. 대출 상면 안 되잖아요. 여기 현금 대출, 이거 현금 서비스 은근히 이율 세요. 거의 고리예요, 고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사용량 두 번째. 자, 배우자 나이 47세. 어차피 배우자는 나이 안 따진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자, 소득 금액은 없음. 괜찮고, 의 생활용품 구입액. 괜찮죠? 생활용품 구입을 신용카드 긁지 않으면 다이소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신용카드는 국가가 무료로 거 해줘야 돼. 그 생각이 꼭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자, 자녀. 나이는 21세, 소득 없음의 대학 등록금과 본인 대학원 수업료. 21세인데 대학원을 다녀? 아무튼 천재인가 봐요.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왜냐면 대학 공교육, 대학원 공교육. 국가가 알 수 있는 소득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네 번째요. 자, 본인의 물품 구입 비용, 회사의 경비로 별도 지급받음.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회사가 법인이죠. 그럼 회사의 경비로 지급받음이라는 건 회사는 비용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비용을 인정받았겠죠, 회사는. 내가 그 카드로 긁은 거예요. 그럼 나한테 비용까지 인정해주면 이중꿀이죠, 이중꿀. 맞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다섯 번째. 자, 본인과 배우자 해외여행 결제비 및 면세점 구입액. 그죠?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해외여행 외국 사업자 매출 드러내는 거니까 안 되고, 네, 면세? 이거 국가가 운영하는 거예요. 국가한테 허가 받아야 되니까, 이것도 국가가 알 수 있는 소득이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요. 자, 자녀. 나이는 5살. 미술 및 태권도장 학원비. 가능, 불가능? 돼요? 왜냐면 학원의 매출 국가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학원비? 어우, 쓰레기네. 사교육 장려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그러겠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이제 교육비 쪽 배우시면 이제 섞여요. 좀 이따 그걸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래, 자, 본인의 중고차 구입비. 몇 %? 그죠? 10% 외우셔야 돼요. 이거 꼭 암기. 자, 그 다음에 또 아래, 좋은 거 있나 보다. 자, 처제 생활용품 구입비. 돼요,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왜요? 그렇죠. 처제 형제자매 쪽이잖아요. 우리 어저께 그 부양가족은 배우자의 부양가족도 항상 포함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처제 아래 배우자. 자, 배우자 나이 47세. 어차피 나이 안 따짐. 자, 소득 없음에, 아이고야, 안타깝다. 성형수술 비용? 왜 그런 거야?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왜냐? 성형외과의 매출을 국가가 모르죠. 카드를 긁어줘야 하는 거지. 그죠? 이것 때문에 파닥파닥 낚인단 말이에요. 네, 마지막이요. 자, 부친, 나이 65세, 근로소득 금액 1,000만 원의 생활용품 구입액. 안 됩니다. 왜? 그죠? 여기, 여기 제가 없는데, 신용카드 쪽은 소득 금액은 따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 일단, 소득 금액 그쪽 탈락이면 공제 요건 만족해도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생활용품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시험에서는 뭐 근로소득 금액 1,000만 원, 이렇게 잘 안 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000만 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딱 고정시키고 하지만 실제 막 페이지 넘기면서 해야 돼. 그럼 이게 안 떠올라 봐.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는 뭐 나이, 소득금에 탈락하는지 이런 거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장애인 누구인지 이런 거. 안 그러면 낚여요. 사람인지라 낚일 수밖에 없어요. 아시죠? 이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 363페이지. 네. 그 예제예요, 예제. 여기 마찬가지예요. 공제되면 동그라미, 공제 안 되면 X. 자, 해보죠. 자, 첫 번째 나쁜 내역이요. 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및 아파트 화재 보험료. 일단 되겠죠,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가 가끔씩 오해하시는데 자동차 보험 저축성 보험 아니에요. 알죠? 저축한다고 자동차 보험 가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건 사고 날 때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본인은 나니까 나이 소득금액 절대 안 따집니다. 항상 여러분 나이나 소득금액 따지냐 그거는 부양가족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본인 쪽은 절대 안 따져요. 나이하고 소득금액. 나니까 빼줘. 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친 나이 81세 사업소득금액 2천만 원의 생명보험료. 그렇죠? 어디서 탈락? 그죠? 소득금액 탈락. 그죠? 이 보험료 쪽은 아까 소득금액, 나이하고 소득금액 다 따진다라고 있었을 거예요. 자, 네, 세 번째요. 자녀, 나이 21세, 소득 없음의 상해보험료.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뭐 때문에? 그렇죠? 나이 때문에.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꼭 가셔서 잘 외우시고, 오늘 가셔서는 아니고, 그죠? 언제는 시간 나시고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실제 여러분 나중에 세금 줄리도 훨씬 중요해요. 국가가 안 챙겨준다니까, 절대. 여러분이 챙겨 먹으셔야 돼, 이거는. 알죠? 특히 여러분 근로소득자에 지금 2월달에 연말정산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 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세무사가 해주겠지? 네, 해주긴 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본인 명의의 저축성 보험료. 안 되죠? 저축성 보이시죠, 여러분들? 얘는 저축성 때문에 탈락.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배우자, 나이 50세, 소득 없음의 생명보험료. 돼요. 배우자는 나이 안 따져요, 무조건. 배우자 나이 따지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이 따지면 배우자 20세 이하랑 결혼해야 돼요? 그럼 깜빵 가요, 바로. 알죠? 60세 이상이랑 결혼하면 배우자가 바로 죽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슬퍼. 그래서 배우자 나이 안 따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자, 배우자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생명보험료와 상이한 보험증권. 뭐냐면 저자분이 두 개를 가정하신 거 여기 보시면 이 두 개. 여기 제 화면에 띄웠는데 이거예요. 여기. 아까 여기는 배우자가 생명보험료도 가입하고요. 그게 아니라 생명보험료 따로, 여기에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따로 보라는 거예요. 뭐냐면 장애인 분들이 둘 다 가입하면 장애인밖에 안 해주거든요. 아시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도 가입하고 일반도 가입할 수 있어요. 장애인 분들은. 알죠? 둘 다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에 있는 거랑 별개로 그냥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이것만 봐라 이 뜻이에요. 알죠? 좀 어렵게 냈어. 이렇게 쉽지 않네, 시험에선. 명확하게 줍니다요. 아셨죠? 자, 좀만 하고 쉴게요. 이제 의료비 쪽 할게요, 의료비. 그리고 입력하는 거 설명. 좀 간단한, 여긴 좀 간단해서 보험료 세액 공제는 그냥 이게 보장성 보험 이렇게 돼 있어요. 알죠? 그리고 이게 일반 장애 이렇게 구분돼 있죠? 그럼 일반은 우리가 보장성 보험 세액 공제인데 일반 분들 공제 대상 금액 넣으시면 되는 거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면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끝. 같이 입력하면 많이 하시겠지, 여러분들. 입력하는 나는 하나도 어렵지 않다니까요. 알죠? 자, 이제 의료비 할게요. 자, 의료비는요, 중요해요. 여기 적으실게요. 의료비는 둘 다 안 따져요. 여기 보죠? 나이도 안 따지고 소득금액도 안 따져요. 나중에 어떻게 외우시는지 설명하긴 할게요. 알죠? 일단 외우시려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둘 다 안 따져. 조심하셔야 돼. 알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연봉이 100억이다. 그때 응급실에 실려가셨네?
응급실에 가셨어요. 내가 결제한 거예요. 의료비 공제 가능해요. 소득금이 안 따진다니까? 연령은 안 따지고. 아셨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 표정 안 좋으신데? 그래서 진짜 소득세 남기 과목, 잠기 과목이 여기는. 자, 일단 공제 대상 의료비 무시하시고, 옛날에는 이거 제가 색깔 뺄걸. 왜냐면 옛날에는 중요했거든요. 왜냐면 이거 옛날에는 나누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입력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안 중요해요, 이게. 알죠? 제가 색깔을 못 뺐어요. 죄송. 자, 됐고, 이것도 됐고, 개정되긴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입력하는 날이 별도로 있고요. 이것까지 외우게 되면 우리 실기 외울 것도 힘들어 죽겠네. 이론까지 하면 사람 죽어요. 알죠? 우리한테 중요한 요거예요, 여기. 우리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와 세액공제가 안 되는 의료비 구분하셔야 돼요. 알죠? 자, 일단, 세액공제 의료비는요, 여기 5개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많아요. 여기 있어요. 의료 본연의 목적이기만 하면 돼요. 질병치료 목적이거나 질병 예방 목적이거나 다 돼요. 아시죠? 그래서 코로나 진단비 돼요. 아시죠? 여긴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의료 본연의 목적이라고 적어놨고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건 우리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거 위주예요. 특히 3번까지요. 아셨죠? 자,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가 여러분, 보약하고 한약을 구분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한약은 둘 다 가능하죠? 한약은 질병치료 목적도 있을 수 있고요. 맞죠? 아니면은 내가 그냥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걸 수도 있죠? 맞죠? 그래서 이건 안 돼.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건 안 돼요. 이건 질병치료와 관련이 없어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보약은 얄짤 없는 거예요? 보약은 질병치료로 먹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보약은 절대 안 되고요. 한약은 질병치료인지 건강증진인지를 줘요. 알죠? 질병치료 목적만 가는. 자,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 암기하셔야 돼요. 산후조리원 1인 연간 200만 원 한도에 출산 한 번당. 외우셔야 돼, 200만 원. 알죠? 우리 꼭 한도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 건 금액 외우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한 번 내긴 해서 한 번 내긴 했지만 외우시고. 네, 동그라미에서 한 번 진짜 중요해요. 자, 절대 자의적 해석 금물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시력 보정용 안경 컨택트 렌즈라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외우실 건 시력 보정용만 외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시력 보정용이면 라섹도 돼요. 여기 라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라섹은 전액돼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응? 여기 시력 보정용 안경 컨택트 렌즈라고 하는데 이제 라식 없잖아요. 그럼 라섹은 다 된다고, 전액. 낸 적 있어요. 어떻게 시험을 냈냐면 시력 보정 목적의 라식 수술 비용 100만 원. 그때 사람들이 50만 원 넣은 거 틀렸어요. 그래서 왜냐면 시력 보정용만 외워가지고. 아시죠? 안경하고 컨택트 렌즈까지 싸잡으셔서 외우셔야 돼요. 제발. 알죠? 왜냐면 50만 원까지예요. 공제가 되는 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30만 원 지출했으면 30만 원 다 되는 거고 70만 원 지출해서 50만 원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 아셨죠? 제발 외우셔야 돼. 지금 무슨 장르예요, 이거? 안경.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 5번은 잘 내는 게 아니라 이건 장애인 분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외국이 난다. 네, 구입하실 수도 있고 빌리실 수도 있는 거죠. 장애 치료 목적이니까 이것도 가능하죠. 이건 당연한 상식죠. 자,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 세액공제 안 되는 거. 여기 있죠. 미용, 성형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질병치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럼 질문. 내가 신용카드를 성형외과에서 신용카드 공제돼야 안 돼요? 어? 자, 여러분 질문. 내가 성형외과에서 카드 읽었어요. 의료비 공제는 안 돼요? 카드 공제돼야 안 돼요? 색돈나니까? 아까는 신용카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게
이쪽 특별세금 특별하게 국가가 장려하는 지출을 해줘요, 여기는. 알았죠? 근데 아까 했던 신용카드는 국가가 장려하는 지출이 아니라니까요? 매출만 드러내주면 돼. 그럼 돼요, 안 돼요? 힌트 드렸어. 돼요? 소유가 매출 국가 어떻게 알아요? 카드를 긁어줘야 알지.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 나중에 기출문제 푸시다 보면, 이렇게 신용카드 결제 막 이렇게 꼭 나와요, 거의. 알았죠? 그러니까 제발, 신용카드 공제는 띄어서 외우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제가 맨날 강조드린 그거예요. 알죠? 신용카드 공제는 별도로 국가가 장려한 지출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알죠? 소득만 드러내주면 돼. 국가가 모르는 아는 거 말고. 자, 그러면 보시면 이것도 되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코로나 있죠? 코로나 검사 비용을요, 카드로 긁었대요. 그럼 의료비 일단 공제 되겠죠? 질병 예방이니까. 신용카드 공제 될까, 안 될까요? 돼요. 국가가 어떻게 알아요? 코로나 진단 비용을. 병원의 매출액을 드러내줘야지,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건너뛴 거 있죠, 여기. 여기. 있죠? 의료비 공제가 적용되는, 의료비, 아까 있었죠? 질병치료 목적 있잖아요. 얘는 의료비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되는 이중공제 가능해요. 왜냐면 국가가 모르는 거, 의료기관의 매출 국가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신용카드 긁어줘야 하니까 신용카드 공제 되는 거고요. 의료기관의 지출 무조건, 외국은 안 되지만, 아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료비, 질병치료 목적에 대해 의료비 세액 공제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잘 잡으셔야 돼. 이거 아니고, 죄송해요. 여기인데? 여기. 자, 그 다음에 외국 의료기관에서 지출하는 거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거 일단 왜 그러냐면은요, 원정 출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원정 출산 아시죠? 뭐 회피하려고? 병역 회피하려고. 외국에서는, 외국 시민권 따가지고 군대 안 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돼요. 알죠? 외국이 힘드시면 우리나라 의료기술 좋잖아요, 여러분들. 바이든도, 어디냐, 오바마도 우리나라가 짱 이랬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외국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의료기도 괜찮다고. 맞죠?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던 게, 내가 아파, 쓰러졌어. 갑자기 구급차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냥 구급차 오면 여러분 가서 실려가면 되죠. 그렇죠? 근데 외국은 돈 내야 되나 생각한대요. 돈 내야 된대. 그래서 돈 내야 되나 이렇게. 근데 안 내니까 신기하대. 되게 잘 돼 있다고. 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기술 잘 돼 있으니까 외국 가서 받지 마. 이건 드립이에요, 드립. 원정 출산이 제대로 된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실손의료보험. 혹시 여러분 실손의료보험이 뭔지 모르시죠? 그래서 꼭 설명드릴 테니까 제대로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보험료를 냈는데 의료의 혜택을 받는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 실손의료보험을 100만원 냈어요. 그럼 100만원 내면 보험료 공제는 100만원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150만원 썼어요. 근데 거기 보험회사 있죠? 보험회사에서 실손의료보험으로 90만원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는 다 연말에서 내가 지출한 것만 해주지 남이 나를 지원해 주는 거 안 해줘요. 맞죠? 그러면 난 150만원 되는 거에 90만원 빼는 거예요. 빼는 거니까 실손의료보험으로 받는 보험금은 지원받는 거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보험료 낸 건 맞으니까 보험료에서 빼요. 대신에 혜택을 의료비 쪽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비는 안 뺀다고요. 오케이? 잘 잡아주세요. 꼭. 자, 그 다음에 간병비 지출액. 이 간병비 지출액 국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알죠? 요거는. 특히 여러분들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험에 나왔어요. 요거 암기. 알죠? 자, 그러면 공제되는 것만 우리 보고요. 좀 쉬죠.
몇 페이지냐면 364. 자, 보자면 아래에요. 자, 그 지출 내역 첫 번째 볼게요. 자, 본인 총급여액 6,500만 원의 질병치료 한약 구입비. 364페이지 맨 아래요. 돼요, 안 돼요? 저 돼요, 여러분들. 맞죠? 본인은 어차피 나이 소득 금액 안 따집니다. 모든 동네에서. 알죠? 그래서 질병치료 맞으니까 괜찮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자. 나이 47세. 소득 없음의 성형수술비. 그렇죠? 의료비 공제 안 돼요, 여러분들. 못생긴 건 질병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 세 번째. 자녀. 나이 21세. 소득 없음의 시력 보정용 컨택트 렌즈 구입비 70만원. 그렇죠. 50만원. 나중에 입력하실 때 50만원만 넣으셔야 돼요. 알죠? 여기는 안경 컨택트 렌즈만이에요. 알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인. 나이 67세. 사업소득 1000만원에 암치료비 500만원. 근데 실손의료보험금 400만원 받았대요. 일단 공제돼야 안 돼요? 공제? 돼요? 왜요? 의료비는 소득금액도 안 따져요. 나이, 소득금액 둘 다 안 따져요. 의료비 쪽은요. 맞죠?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여기가 중요하다고 못 느끼시면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계속 공제 대상이냐 아니냐를 무조건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2차고 2차. 알죠? 1차는 뭐냐면 나이 소득금액 요건 여기는 따지는 동네냐 안 따지는 동네가 여기 열심이라니까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공제되냐 안 되냐 따지시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공제되냐 안 되냐를 따지시고 나이 소득금액 그 자체를 안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좀 큰일 나. 아셨죠? 진짜 중요해요, 여기는. 그게. 자, 그럼 일단, 의료비 쪽은 둘 다 안 따지니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대신 얼마 가능할까요? 그렇죠. 지원 400만원 받았으니까 100만원만 가능하겠죠. 500만원, 400만원 뺀 거. 네, 다섯 번째. 자, 배우자 산후조리원 비용 350만원. 200만원만 가능. 별도 언급 없으면 아까 1인당 한도가 200이었죠? 자, 그 다음에 아래 모친. 자, 모친 나이 70세. 일시 강연소득 1000만원의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그렇죠. 나이 소득금액 둘 다 안 따져요. 안 따지니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청기하고 장애인 보장구 의료 쪽 맞죠? 그 다음에 아래요. 자, 부친. 나이 81세 사업소득금액 2천만원의 건강검진비. 돼요, 안 돼요? 가능. 맞죠? 소득금액 안 따지니까 되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도 여러분들 질병치료 쪽 가능. 질병 진단이든 뭐든 되는 거예요. 의료 본의 목적이면. 그 다음에 아래 마지막. 장모. 나이 68세 소득 없음의 외국병원 진료비. 그렇죠. 안 되죠, 여러분들. 아까 외국 의료기관은 안 돼요. 우리나라 의료기술 짱이니까 외국 가서 받지 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혹시라도 정리해주시기 힘드시면. 자, 10분 쉬셨다가요. 우리 4시 25분에 이제 한 4개 정도 남았어요. 4개 정도. 4개 정도 남았으니까 좀 참으시고. 그 중에 2개만 잘 외우시면 되고, 나머지는 간단해요. 10분 쉬시죠. 4시 25분에 연말정산 마지막하고, 이제 마지막 교시는 실기할게요.